한미 정상회담과 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 바이든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이든이 미국에 막 도착할 무렵 북한은 ICBM을 포함해서 3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미국은 최소한만 반응했고 아직도 미국에서 나오는 주요 뉴스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나온 모든 평가는 신기하게도 한 가지로 통일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라는 예측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과 다른 의견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중에서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안들 중에 미국에서 내놓은 가장 큰 사안은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언론에서 많이 다룬 주제는 한국 기업이 대규모로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얻은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성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미동맹과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해서 북한에 대응하겠다가 전부입니다. 70년 전부터 들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들은 것이 유일한 성과라면 성과입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뒤부터 한미 정상회담까지 우리가 잃은 것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 영역을 우리 스스로 급격히 줄여버리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 주장하기 어렵고 미국과 일본이 정해놓은 방안에 끌려가기 쉬운 울타리가 있죠. 한미일 공조라는 울타리 안으로 지나치게 들어가 버렸습니다. 쿼드 국가인 인도, 나토 국가인 터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과 적극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미지근하게 반응해야 할 것이 있으며 참여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 중에서 신중하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북한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북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해서 검토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는가? 미국의 일방적인 힘으로 북한 핵을 제거할 수 있는가? 미국과 북한의 군사 충돌 시에 우리는 안전한가? 북한과 군사 충돌 시에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인가?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에서 핵 개발을 멈췄거나 멈출 가능성이 있는가? 북한이 핵 개발이나 도발을 멈췄던 시기엔 어떤 일이 있었는가? 미국이 북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가? 미국이 북핵을 잠정적으로 인정할 것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올라갔을 때 우리에겐 어떤 이익과 손해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으며 감당이 가능한가?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검토했을 때 우리의 합당한 정책은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는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하기보다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는 간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당사자이면서 의견이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윤석열 인수위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이라 다시 표현하기로 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사자로서의 직접 대화나 소통보다 미국 위주의 국제 공조라고 부르는 제재와 압박을 앞세움으로써 2017년 일어날 뻔했던 전쟁 위기를 딛고 극적으로 평화 기류를 만들었던 5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반도 갈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힘들일 필요도 없어졌고 한국을 설득하거나 한국의 어느 것을 양보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나서서 갈등을 높이고 미국에 의존하는 구도를 만들고 희망하면서 70년간 앵무새처럼 주절거렸던 말이지만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를 원하고 그것이면 만족한다 말했습니다. 우리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를 꼽으라면 어느 나라일까요? 미국이나 중국을 말하는 분들이 아마도 8알이 넘을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경제와 군사에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방이나 친구일 때 얻는 이익과 적대국이 되거나 관계가 나빠질 때 오는 손해를 면밀히 계산하는 것이 외교입니다.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중 외교가 쉽지 않지만 윤석열 정부가 오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라고 해서 미국과 아무리 긴밀하다고 해서 미국 자체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긴밀한 대한민국으로 중국과 외교를 하면 대한민국이 마땅히 얻을 이익인데 줄어들거나 사라집니다. 반면에 쓰지 않아도 되는 외교력만 엄청나게 낭비됩니다. 그냥 미국과 긴밀한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이지 이것으로 중국과 외교에서 중국의 다른 국가와 외교에서도 어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에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우리 스스로 자꾸만 미국을 관여시키면 우리 입지만 약화하고 중요성이 반감됩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한국을 상대하면서 존중할 이유도 사라지게 됩니다. 중국이 우리 문제를 미국과 의논하고 미국이 우리 문제를 중국과 결정하려 합니다. 우리와 중국 문제를 우리와 북한 문제를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을 내세워 정의하려 하고 이를 당연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외교가 실종되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미 간의 이견이 사라졌다는 것은 재앙이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미국 뜻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었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국제 정치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국가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북한과 군사적으로 긴장이 높아졌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중국과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가 되었을 때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 내전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자국 영토 내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 나라가 멀쩡한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국과 한미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것도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자고 맺은 것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충분한 대비도 해야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책을 우리는 추진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문화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보다 아래에 있는 약소국인 것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면서 지켜달라며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리는 모습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안보를 매달리면 미국이 원하는 안보 정책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려면 누군가가 한국을 위협해야 합니다. 한국이 위협을 당했을 때 미국의 이익이 돌아온다면 없으면 만들어내고 부탁하면서까지 위협 세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아무도 위협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입지는 끝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조폭들이 보호비를 뜯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우리 경제력이 최소한 유지되거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이 우리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 대만에서 한국 경제를 추월했다며 축제 분위기라 합니다. 1인당 GDP에서 한국에 다시 역전했다고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만은 성장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아 무지막지한 중국으로부터 침략당할 위험에 빠진 곳이니까요. 미국이나 국내 언론 보도만 보면 어떤 나라나 기업도 위험성 때문에 대만에 투자하거나 협력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만에 대한 투자나 거래가 위축되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황당한 것은 대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곳이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싸이가 안 좋아 곧 침략한다는 중국이 대만 경제를 성장시키고 있고 대만에서도 이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불편을 느낄 만큼 중국과 경제적으로 유착하는 곳이 대만입니다. 중국과 대만 모두가 갈등이 커져버린 대만 독립 문제와 경제 문제를 완전히 별개로 보고 중국과 대만이 협력한 결과입니다.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나라 취급도 못 받고 있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을 포기하기 전까지 대만을 버릴 일도 없고 적당히 의존한다는 모습만 보여주면 미국이 불만 가질 일이 없다 여기고 있습니다.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징병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미중 갈등이 첨예화된 2019년에 무엇을 했을까요? 1년이던 의무 복무 기간을 4개월로 줄여버렸습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을 바라보는 대만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들 보도 행태나 시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겠지요. 미국이 중간에서 이를 키우지 않았다면 사실 대만 해협 문제도 지금처럼 커질 이유가 없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이 대만 질문을 받고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군사적으로 참전한다고 밝혔습니다. Are you willing to get involved militarily to defend Taiwan if it comes to that? Yes, that's the commitment we made. 중국과 북한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이기도 하지만 미국과 일본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반면 우리나라는 북한과 연결되었던 경제와 문화 교류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무척이나 어렵게 연결한 완충장치임에도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우리 스스로 모두 단절했습니다. 관광객 피살 사건이나 핵실험을 내세우며 당연하다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라면 대만과 중국은 경제 협력은커녕 전쟁 중이어야 하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미국도 전쟁 중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 단교했거나 전쟁 중이어야 맞습니다. 우방이든 아니든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국 땅에서 살해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그럼에도 단교나 교류 중단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유감 정도로 서로 타협하는 이유는 그것이 두 나라 이익에 가장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군인에 의해서 피살된 것과 북한이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고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일이고 북한 조치가 미숙했다는 걸 저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남북 한 당국이 정치적으로 풀어냈어야 합니다. 이런 말까지 하기가 조금은 그렇지만 우리 국민이 미국과 일본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서 또는 공권력이 의도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아서 살해당하거나 피해당한 예가 훨씬 많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어떤 조치를 했을까요? 유감이라고 정부가 의견을 말한 예는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국가 사이에서 한번 단절되면 복원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행정조치에 불과한 일본의 수출 규제의 경우 수출 규제 이전으로 정책을 철회하라고 일본 경제계에서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민과 우익들의 눈치를 보느라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한다고 모든 나라가 단교하고 대화를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두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당교하거나 대화를 중단했나요?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맞붙었지만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냉전 시대의 서방과 소련, 중국과 교류가 없었을까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연결고리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갈등이 커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국과 여러 소통 채널을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홍보하는 것도 국가 간의 대화 채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북한과 유지되었던 정치적 연결고리마저 스스로 단절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선제 타격을 떠들고 한미일 공조, 국제공조로 강한 압박, 제재를 말하다가 코로나 발병을 북한이 인정하고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인도적 지원을 해주겠다며 나섰고 인도적으로 지원해준다는데 전화는 안 받고 미사일만 쏜다면서 투덜거리면서 나 몰라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일 관계는 우리 정부에서 조건 자체가 없으니 개선될 듯 하지만 남북 관계, 북미 관계는 좋은 상황보다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나 지금 정도로 유지될 가능성조차 없어 보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이견이 사라졌다는 말은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반중 대열에 확실히 섰다며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이는 한미일 공조는 말이 좋아 공조이지 이끌어가는 곳이 미국이고 미국의 영향을 주려는 일본의 의도는 대한민국에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한미일 공조나 한미동맹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포함할 수도 없는데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인 가치처럼 한미일 공조, 한미동맹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일본의 참여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것과 전쟁 가능 국가를 넘어 중국과 대등할 정도의 군사적 재무장을 일본이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미국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한미일 공조나 한미동맹에 지나칠 만큼 의지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와 관련되어 정부 의견이 무엇인지 뉴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입장도 윤석열 정부는 내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일본 정부가 방류를 결정하고 한국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다는 일본 뉴스 외엔 없습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TPP 경제 공동체에 대한민국이 참여하려는 것마저 조건을 달고 반대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심지어 G7에 초청되는 것조차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되고 중국과 군비 경쟁을 하면 대한민국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일본이 그런 정책을 정하기 전에 미국이 일본을 지지한다고 발표하기 전에 한미일 공조가 중요하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이 대한민국의 의견을 물어보았을까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대한민국이 중국과 북한에 대해 어떤 정책을 발표하고 입장을 정리할 때마다 미국과 일본은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를 내세우면서 국제공조를 내세우면서 대한민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한미동맹이 와해될 수 있다면서 이간질의 협박까지 했습니다. 양념으로 일본은 수출 규제라는 것도 하고 미국은 관세 폭탄까지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의 불이익도 참지 않겠다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침묵하는 걸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은 한미일 공조가 아닙니다. 그 틀 안에 스스로 종속되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견이 없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정치 세력이 다른 한편의 정치 세력에 종속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굳건한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에서만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이란 나라들 모두 대한민국에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와는 사뭇 다릅니다. 나에게 너란 존재는 정말 중요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해주려고 한다. 미중일을 포함해서 이런 말을 세계 주요국들에게 문재인 정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런 고백을 하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5년 전처럼 미국과 일본, 중국과 대한민국을 두고 그들끼리 의견을 나누면 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미국, 일본, 중국 외에 대한민국을 접촉하려는 주요 국가가 있나요? 북한이란 존재를 두고서도 세 나라의 셈법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한미일 공조 운운하면서 최소한 미국과 일본이 우리와 셈법이 같다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한미일 공조를 주장하려면 남북이 적대하는 한반도 갈등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한반도 갈등은 정치와 경제, 외교에서 약점일 뿐입니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도발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에서 외세의 입김만 강화되어 주도권을 상실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중국은 북한과는 군사동맹,
한국과는 경제 파트너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 모두의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고 북한의 최대 지원국 또한 중국입니다. 북한을 두고 추진하는 한국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중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책에 북한이 호응하도록 만들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한국을 어렵게 하고 미국을 적대하라며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무척이나 쉬운 국가가 중국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전쟁 위험이 적은 평화기에는 잊고 살 수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휴전국가이고 유엔 사령부가 존재하는 전쟁국가입니다. 휴전한 지 70년이 되어 명목상 휴전국가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2017년에 북한을 치려고 준비했던 미국을 보면 명목상 휴전국가가 아니라 실제 휴전국가이기에 가능한 모습입니다. 평화와 안정이 당연한 듯 여겨지던 시간이 지나고 우리와 북한은 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남북 당사자 사이에서 서로를 적대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자제하면서 안정적인 한반도 상황을 남북 모두가 원했지만 실천 방법에서 서로가 원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려고 먼저 한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북한이 원한 만큼 북미 대화는 진행되지 못했지만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남북미 협상 주도권을 쥔 덕에 선도국으로 발돋움하는 이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남북 대화가 답보 상태에 놓였지만 정상 간의 서신이 오고 가고 기본적인 소통 채널이 건재했기에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영내 국가들에 휘둘릴 일이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우리 의견을 무시하지 못하는 구도가 되었습니다. 불과 한 두 달 사이에 다름 아닌 우리 정부가 원해서 그런 이익을 모두 포기해버렸습니다.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라는 이름에 스스로 갇히면서 국제정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주요국이 수면 아래로 숨겨져 버렸습니다. 국제 공조를 함께 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향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 공조가 잘 이루어질까요?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 국민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면서 남의 일이고 우리에겐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국내외 모든 정치인들은 전쟁이란 말을 하기보다 대체로 평화나 안정을 이야기합니다. 평화나 안정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 방법론에서 진영이 갈리고 결과도 무척 다르게 나타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젤렌스키를 선택하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주요국이 참담한 우크라이나 국민을 응원하고 있지만 젤렌스키에는 뒤로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힘을 빼고 유럽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정치적으로 젤렌스키의 집권을 유지시켜주면서 우크라이나를 이용하고 있는데 젤렌스키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외세에 의존하는 것부터 북한과 중국을 자극하는 모습까지 젤렌스키와 윤석열의 행보는 지나칠 만큼 닮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윤석열이 국격을 끌어내리는 모습을 지켜보자니 화도나고 자꾸만 의욕이 떨어져서 영상을 일주일 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